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 여유 자금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연속 감소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유 자금 축소 요인으로는 신규 주택 구입의 증가와 활발한 기존 주택 매매 거래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를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핵심 쟁점인 선정 방식과 특허 기간이 빠져 있는 등 알맹이가 빠진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 메모리에 총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도시바 메모리에 대한 의결권 지분을 15%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도시바와의 협업이 기술 제휴를 맺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이 제도를 놓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휴무일을 주중으로 옮기자는 대형마트 측의 입장에 소상공인 단체는 주말 휴무 횟수를 월 4회로 늘려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5포인트 하락한 2372.57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84포인트, 1.06% 상승한 649.24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새벽에 저는 옐런 의장의 발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가능성을 두고 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시작한 우리 시장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2370선에서 급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마감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코스닥은 탄력이 조금 더 강했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외부 어디서든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요.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대표님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적정주가 이번 추석 연휴를 또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장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의 그 장중 투자 전략을 보니까요. 수요일 날에는 특히나 더욱더 바쁘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수요일에, 사실 투자 전략 글 내용은 상당히 짧았어요. 근데 분석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완벽하게 적중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1포인트 정도 더 왔어요. 1포인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완벽하게 적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어제 선물 매수, 콜 매수 들어갔던 물량을
시가에다 청산하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요. 선물, 옵션 전부 다 시가가 거의 고가하고 다름이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코스피는 완벽하게 적중했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오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전망을 완벽하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시장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237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오락가락하는 그런 지수의 흐름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수익 추구보다 위험 관리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수익 추구보다는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위험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장중 투자 전략을 통해서 시가에 저리를 보유했던 선물 매수와 콜 매수를 완전히 청산하는 사인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걸 밝혔어요. 무슨 얘기냐? 일단 코스피는 더 가기 힘들다. 그런 사인이죠. 초보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경력 있는 분들은 그 말뜻을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철저하게 위험관리 위주로 대응을 해줬고요. 코스닥 종목 최근에 매수 많이 했던 거를 대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장중 실시간 전략을 전달했습니다. 장중에 제가 조언해드리는 분들에게 오늘 단기 종목은 전부 다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중기 종목도 절반 이상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 종목도 딱 두 종목, 그것도 그 두 종목도 절반 정도는 줄였어요. 그래서 현재 현물은 상당히 슬림하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밝혀드리겠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요일날 다시 잡아도 전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신저가 종목 그리고 상당히 낙폭이 과된 종목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지수가 간다 그래도 내일 뭐 오후에 잡든 아니면 금요일에 매수해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로 예측을 했었고 적중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적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오늘 다시 한번 적정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일 동안 공개합니다. 정확하게 13일입니다. 그래서 9월 29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오전 10시부터 10월 11일 오전 10시까지 13일 동안 모든 종목을 공개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요. 서울경제TV 센 플러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택촌놈 멘트클럽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적정 주가를 보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 1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주식 전문가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그동안 몰라서 4배, 뭐 심하게는 8배짜리 중기 매수하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제가 만든 적정 주가 그냥 많은 분들에게 전파돼서 개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 주식 전문가 세계에서는 큰 어른 같은 존재예요. 이제 한참 후배 전문가들하고 경쟁할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주식 전문가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오늘 핵심 시황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시황 흐름입니다. 이걸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왜 오늘 코스피에 대해서 더 가지 못한다고 했느냐,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일, 선물 매수, 콜 매수.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상방향 배팅이잖아요. 보통 상방향 배팅한 거는 일반적으로 장중에 청산하거나 아니면 종가 때 청산해도 되는 거를 굳이 제가 시가에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시가가 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뜻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왜 그랬는지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는 제가 시가에 청산하라고 그랬어요. 시가가 315.55인데
고가가 315.60입니다. 선물 지수에서 0.05포인트 차이는 한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벽하게 적중을 했죠. 그다음에 옵션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도 전일 홀딩했던 콜옵션 최고가에 청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봉을 보면요, 시가가 고가였었다가 일순간 살짝 돌파한 적은 있죠. 근데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시가 상태에서 고가까지 그래봐야 0.2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0.21. 코스피가 2000단위잖아요. 근데 거기서 0.21포인트면은 뭐 거의 이거는 오차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략을 짜는지 그걸 설명드리는데요. 다시 구체적으로 1, 2, 3, 4 순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단기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단기 상승 가능성이 낮으면 코스피가 어떨까요? 잘해야 강보합이에요. 웬만하면 하락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코스피는 그래서 횡보 또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걸 그 다음에 추론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전기전자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주도 업종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초반에 시가가 고가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방송 계속 시청했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8월 초순부터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 매도, 기간 매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요, 동기간에 약 5천억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3조 3천억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간은 3조 원 순매수했어요. 어때요? 딱 맞지 않습니까? 저는 수급까지도 이거를 분석해서 예측합니다. 왜? 이건 기본이에요. 시황을 판단하는데 수급을 얘기 안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전문가 처음 할 때 2000년도 시절부터 수급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수급을 얘기하는 주식 전문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요즘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어쨌든 수급을 항상 보셔야 된다. 왜? 이게 거시적인 트렌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날짜로 대신증권에서 코스피 2600선 전망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대신증권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무라 증권에서는 7월 7일이었죠. 그러니까 7월 초순에 2600선 가능하다 얘기했어요. 평택촌놈이 언제 얘기했죠? 5월 중순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도 그렇고 제가 과거에 했던 아침 방송 보시면 5월 중순에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걸 이게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분 좋지 않으세요? 국내 국외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지수를 훨씬 더 빨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증명이 되죠. 평택촌놈은 어디 커도 참가 안 해요. 저는 남의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저의 분석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왜 2600선을 말씀드리냐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단순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2400선도 안 되니까 뭐 매수해서 묻어두면 2600에서 수익 나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목 잘못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러분들 잘못 들어간 분들 많아요. 뭐 지금 평가 이래봐야 뭐 10% 15% 그 최대치고요. 손해본 분들은 뭐 작게는 뭐 10% 많게는 지금 마이너스 40, 50짜리 많거든요. 그러면 2600선이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해야 본전이에요. 아니면 본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정석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위험관리와 수익축을 동시에 고려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대한 저점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관리 하고 나서 최대한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하고 그럼 만약에 정말로 예상대로 2600 가더라도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데 아무 때나 매수하는 분들은 지금 평가 손이 아주 큽니다. 뭐 진짜 30, 40% 마이너스 종목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정말 2600 가봐야 정말 천신만고 그때 본전이 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본전인 주식 투자는 왜 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할 필요가 없죠. 수익을 내는 주식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무조건 홀딩하고 어렵게 그나마 그것도 운 좋을 때예요. 운 없으면 본전도 안 옵니다. 본전이 와요. 그럼 그 목표가 본전이에요.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험관리 하라고 했을 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고요. 약간 더 비싸게 잡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확인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에 비례해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했다. 그러면 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코스닥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것들도 많고요. 낙폭과 대주가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내일은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뭐 금요일에 조금 더 매수하든 추석 이후에 매수하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그 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꼭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언제 매수하는가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위험 관리에 집중하자라는 말씀 풀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조금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대표님 계속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일관합니다.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외국인 매도와 대형주 하락으로 약보합권 마감했습니다. 아주 크게 하락한 건 아닌데 사실 좀 하락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랬었죠. 코스닥이 더 탄력적일 것이다. 근데 오늘 확실히 코스닥은 강했습니다. 왜 강했냐? 셀트리온하고 대형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강했는데 좀 아쉽다고 하면은 좀 불안한 상승이에요. 그냥 여기서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지면 이게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대형주, 그중에서도 일부 대형주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지난 여름까지, 봄부터 여름까지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원리랑 똑같아요. 여기서 셀트리온이 계속 날아가길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속된 말로 여기서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아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다소 약간 과매수성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목요일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최저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연휴 앞두고 계속 그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내일은 일단 둘 다 근본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와 수급 동향을 체크해야 됩니다. 전기전자가 중요하다는 건 뭐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요. 수급 동향의 문제가 뭐냐? 여기서 외국인일까요? 기관일까요? 포인트가 될 만한 매매 지체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바로 기관입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어떻게 보면 좀 상수에 가깝고요. 기관의 매수는 지금 변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시나리오를 이미 다 완성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쪽 다 매수, 양쪽 다 매도 혹은 한쪽은 매수인데 한쪽은 매도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분석 포인트가 있고 이걸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고요. 내일 역시 서울경제TV 투자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핵심이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이 어쨌든 호재성 지금 급등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대형주 전체적인 등락 이걸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이것도 역시 서울경제TV 투자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 전거래를 대비해서 수급상이 조금 적게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까지 또 실시간 투자 전략을 통해서 함께 전달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자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롯데쇼핑이 올라왔습니다. 분할 앞두고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LG이노텍이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 흐름 또한 보여줬는데요. 오늘 종가 역시 강세로 마감이 됐네요.
네, 오늘 두 가지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롯데쇼핑입니다. 분할 앞두고 이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가깝게 올라와주면서 24만 6,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롯데푸드도 3% 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자, 대표님, 롯데쇼핑 하면 또 내수주로 또 분야가 좀 나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할 앞두고 기대감이 상승했다, 강세다 이렇게 이제 뉴스 브리핑에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약간 좀 상투적이에요. 너무 뻔한 얘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분할할 거란 걸 몰랐나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라고 봐야죠.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급락했을 때 많은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 플러스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정말 전 그거 보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 그러면 하루 전에 삼성전자가 최고가 기록할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뉴스를 뽑아도 좀 말이 되게 뽑아야 되는데 좀 웃깁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대형주들 올라간 것들은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나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뉴스를 뽑을 때 정말로 정확하게 그 헤드라인을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분할 앞두고 기대감의 강세다. 이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저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볼 수 있겠고요. 저거는 보유자 매도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아직은 좀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일단 이슈 제목으로는 이런 분할을 앞두고 이런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 이 뉴스에 대해서 대표님 자체로는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롯데쇼핑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LG 이노텍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또 3분기 실적을 앞두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받았다라는 뉴스인데요. LG이노텍 오늘은 15만 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대를 달리다가 최근 바닥권에서 다시 15만 원대로 올라왔는데요. 대표님, LG이노텍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기술적으로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해줬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기대감이 그럼 반등 나오기 며칠 전,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없었나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적정 주가는 12만 원대예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보유자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세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제가 항상 주장하죠. 상승 추이형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21선 아래에서 매수하거나 61선 위에서 하거나 1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검은색이 21선이고 파란색이 61선이에요. 그리고 120선은 빨간색입니다. 근데 21선 아래, 그 다음에 61선 위, 그 다음에 121선 아래. 근데 정확하게 지금 121선 아래에서 지금 반등 나왔잖아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보유자는 조금 더 보여야 돼. 중기는 반대한다 설명드리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역시 그동안에 빠진 그 가격대를 반등하는 흐름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 반등 조금 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슈 및 공시사항은 롯데쇼핑과 LG이노텍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유한양행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의약품 업종이죠. 오늘은요, 4% 가까이 빠졌습니다. 20만 원대를 지켰지만 20만 6,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5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최고가가 26만 2,500원이었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 종목을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은 여기서 매도하는 건 조금 억울하고요. 좀 반등을 기대했다가 번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금 더 관망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급락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2차로 또 하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걸 지금까지 보유했는데 못 던졌다.
그러면 좀 억울하죠. 그러면 반등 나올 때 기다렸다 돈 들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보이자는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현재 추세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보세요. 61선이 120선 이탈했잖아요.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가 완전히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했다가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분석 도와드렸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 가격대에서 반등 시 매도 관점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다라는 말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만나봐야 할 텐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CJ 대한통운이 올라왔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흔히들 또 택배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CJ 대한통운 추석을 앞두고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4% 가까이 오르면서 16만 원의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최근 가격이 최저가요, 15만 원대에서 조금 반등했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유자는 단기적으로 좀 더 보유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해주세요. 그리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보다는 항상 중장기 매매 성향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종목은 언젠가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급락을 해서 대폭락했을 때 밑에서 주실 만한 우량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건설업이 만약에 호황을 겪게 되면 가장 메리트 있는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선계 회사예요. 그러니까 못이라든가 뭐 각종 뭐 이렇게 건설 그 부품 도구가 될 수 있는 선계 회사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 건설 회사들은 수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려요. 근데 못이라든가 각종 그 건설에 쓰이는 크고 작은 그 도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건설에 회사든 써야 돼요. 안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택배 관련된 회사들은 이게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상당히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래도 어떻습니까? 기존에 어떤 그 오프라인 쇼핑몰도 상당히 배달하는 게 많은데 무슨 얘기냐? 어차피 유통업이 어떤 회사든, 그러니까 그게 뭐 백화점이든 뭐 아니면 뭐 무슨 할인 마트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택배 관련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만 나오고 어느 정도 경기만 활성화되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 택배 회사들은 건설에서 선제 회사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가 있죠. 기업 가치가. 그리고 이거는 항상 대박을 나타내기는 어려워요. 다만 쪽박도 없어요. 되게 안정적인 그런 어떤 업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다가 일단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데 잘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 투자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 보유자는 단기 보유 의견이었고요. 미보유자는 지금 가격대에서 조정 시 매수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주식 비중을 30% 이하로 조정하자. 그리고 평가이익과 탄력주 위주로 압축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내일 테마는요, 전업용 단타 종목, 이 평택손 강연회 교육 내용을 적용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장 한마디에서 지금 위험 관리가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장 공략 업종에서 주식 비중을 30% 이하로 좀 줄여보시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도 같아요. 자, 대표님, 내일 이제 평가이익 나는 종목과 그리고 탄력주 위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나 봐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장중에 단기 종목은 전부 다 매도 사인했어요. 그리고 중기 종목도 절반 이상 매도 사인 내고요. 그나마 딱 두 종목 홀딩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전체 물량에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생도 하방 배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위험관리 만전을 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저녁 방송에서 제가 아무리 전달을 잘 해드려도 장중에 전달하는 것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예상대로 내일 만약에 지수가 나쁘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이 조언 듣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주식 비중은 급격하게 좀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상을 보고 다시 금요일날 매수하든가 아니면 추석 이후에 매수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종목들 막 엄청나게 낙폭과대도 저평가된 것도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적정주가도 전면 공개한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가 기니까 여러분들 종목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설명드렸고, 만약에 그럼 보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가 이기면서 탄력주인 것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평가익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평가익이 좀 작은 거 위주로, 그러니까 평가 손이 작은 거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는 그냥 내일 그냥 가볍게 단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타는 전업용 단타와 관련돼서 제가 강연회 때 교육시켜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주식 비중을 30% 이하로 줄여주시라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만이 또 아는 테마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언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대표님이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과 방송 전후로도 샵 0082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249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H바텍을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는 12,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KH바텍 오늘은요, 8,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좀 올라왔는데도 일단 매수가보다는 부족한데요. 대표님, 12,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보다 꽤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셨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적정주가 대비는 좀 억울하죠. 적정주가는 32,000원대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기술적으로만 잘 보아도 돼요. 기술적으로 보면서 저점 매수하면 편할 것을 아무 때나 매수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일단 대응 전략은요, 일시적 추가 후 본전 또는 손절 3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교육 훈련이 필수예요. 그걸 하지 않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매매해봐야 순간적으로 벌어도 결국은 손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이 수평선 보이시죠? 그러니까 급락하기 직전에서 매수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네오박스 구간입니다. 네오박스 구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은 어때요? 이탈했죠.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1선이 120선 깨면 하락 추세가 된 거, 그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확인된 종목을 중기 매매했으니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단타로 하던가 그냥 일주일 정도 그냥 반등 나오는 거 기대했다가 아니면 빨리 던져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실전에서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많죠. 마이너스 30%가 넘을 때까지 홀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000원대 다시 근접했는데도 역시 홀딩하고요. 현재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전이 온들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기회 날려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어요. 본전이 목표인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전을 목표로 합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본전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각종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분은 그런 식으로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KH바텍은 하락 추세로 이어져 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좀 중기로 가져가셔서 이런 손실을 나신 것 같습니다. 자, 일시적 추가 후 본전 또는 손절 30%에 대해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고 앞으로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주식에 대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195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매일 방송 보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를 63,000원에 비중 50%, 3년간 보유 중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를 주셨거든요. 꽤 오래 보유하셨는데 NHN 엔터테인먼트 오늘장 흐름 봅니다. 68,600원입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계세요. 대표님 일단 오래 보유를 하셨기도 했는데 지금은 수익 구간이라서 조고 난도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략을 먼저 짜드릴게요. 네. 본전 매도 또는 중기 보유. 무슨 얘기냐? 여기서 밀리면은 본전 매도하고 아니면 더 끌고 가자. 왜? 지금까지 3년을 보유했는데 이분은 웬만해서 던질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조언하는 거고요. 매매 기법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분입니다. 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적정 주가로 본다면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14만 원대예요. 아주 좋은 기업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3년 전에 이때 매수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때예요. 근데 보세요. 밀렸을 때 손절 안 했어요. 번전 이상 왔을 때 또 안 던졌어요. 또 다시 밀렸을 때 손절 안 했어요. 또 금년에 이렇게 급등했었죠? 그때는 또 안 던졌어요. 결국에는 본전까지 왔는데 역시 홀딩했고요. 현재는 어쨌든 평가 이깁니다. 다행이긴 한데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는 거죠. 3년 동안 고작 10%도 안 되는 평가액 보자고 홀딩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2016년에 5만 원 이하에서 계속 매수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오량주 지켜보다가 나름대로 최저점 매수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약 자체가 저점 매수가 안 됐던 거죠. 왜? 여기서 보세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구간도 그렇고 왼쪽에 보시면 이 구간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탄력이 좋아 보이는 구간에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10개 중에 8개는 단기 매매로 시작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중기로 전환하는 거고 처음부터 중기를 보는 거는 어떻게 한다? 2개만 해야 돼요. 그러면 중기 종목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평가. 그 다음에, 주가가 사실상 엄청나게 바닥형이에요. 그거를 그냥 묻어놓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분은 좀 전체적으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오래 보유하셨는데도 평가이익이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어서 좀 아쉬운데요.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중기 보유 의견을 주셨고 또 매매 기법에 대해서 더욱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418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상하 프로테크를 매수가 17,200원에 비중 25%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상하 프론테크 오늘장의 흐름 보죠. 자, 오늘은 1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대표님, 상하 프론테크 지금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 추가 하락 시에 추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본전, 그러니까 평균가 대비 본전이죠. 또는 손절 10%에 따라 설명드리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이 수평선 라인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한 거는 이거는 과정상 무조건 잘못됐어요. 제가 이걸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정도 되는 차트 같으면요. 최소한 61선 아래 최소한 아니면 웬만하면 160선 기다리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연회 때 또 제가 전달해드릴 교육도 중요하니까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아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분은 처음부터 좀 배우셔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일단은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 이후, 추가 후 본전 또는 손절 10%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확인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975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화진을 매수가 17,800원에 비중 40%입니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꼭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화진 볼게요. 오늘 3% 넘게 올라왔는데 12,650원입니다. 아, 정말 손실폭이 좀 크시네요. 아, 대표님, 이 화진 역시 고점이 19,000원대인데 그 고점 거의 17,000원대니까요. 높게 사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주식을 잘 모르는 생초보자이거나 경력은 좀 됐는데 손실이 큰 분이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매수할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30% 손들에다가 설명드리겠고요. 기초교육부터 받고 실전 투자하세요. 매매 멈추시고요. 교육부터 받고 준비하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도박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수평선 라인에서 매수하셨거든요. 자, 저기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과정상의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급락할 때 그냥 그대로 홀딩했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저 가격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가격대 매수할 때는 정말로 손절가 짧게 보고 들어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단타 또는 단기 외에는 없는데 너무 무모하게 중기 매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조언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진 같은 경우에는요, 일시적으로 추가 후 본전 또는 손절 30% 짚어드렸는데 본전 좀 기초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817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이 시간이 항상 기다려집니다. 파트론 매수가 9,000원에 비중 1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기다리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파트론 오늘 가격 보도록 하죠. 자, 오늘 3% 높게 올라서 9,2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자, 대표님, 저희 방송 이 시간 항상 기다려주시는 시청자분이신데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보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요. 주변의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직까지 주식 투자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보라고 해주세요. 왜? 그분들이 5년 뒤, 10년 뒤에 주식 투자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5년 뒤, 10년 뒤에 절대로 이걸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지 않더라도 꼭 봐달라 이렇게 좀 권유를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대로 배울 만한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고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합니다. 이분은 본전 또는 플러스 10% 수익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를 고민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10%에 대해서 목표가 말씀해 주셨고 본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매도 후에 재매수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종목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510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팬입니다. 대표님. 반도체 언급하셔서 MK전자를 11,350원에 비중 10% 매수했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역시나 대표님 팬이 상당히 많죠. 네, 오늘 MK전자 오늘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5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대표님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좀 이상으로 올랐다가 다시 지금 매수가 근처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단기 매매로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손절 10%, 수익 10%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MK전자는 간단합니다. 손절 10%, 수익 10% 단기 매매로 접근 유효하다 말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7723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에이테크 솔루션을 매수가 1,6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 볼까요? 자, 오늘은요.
8,380원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최근에 급등했을 때 좀 매수를 들어가셨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초보자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 일시적인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초교육부터 받으세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좀 무리가 있죠. 물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단타 개념으로 들어갈 거지 이걸 일봉매매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손절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매매를 해서 어쩌다 운 좋게 수익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제가 그랬죠. 진정한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초교육을 꼭 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일시적 추가 후 본전 또는 손절은 20% 의견 주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 꼭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문자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600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BC월드 제약을 매수가 34,000원에 비중 4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BC월드 제약은요. 오늘 22,0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좀 손실폭이 좀 크신데요. 대표님, BC월드 제약, 이제 손절은, 좀 날아간 것 같아요. 이분 벌써 20개월째 보유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세요. 왜 그러냐면, 던지긴 어려울 겁니다. 20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평가 손이 큰 거를 지금 던지라고 해도 안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중기와 단기 매매 기법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10개 중에 8개는 처음엔 단기로 시작한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요일 무료 방송 아니면 각종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C월드 제약 현실적으로는 중기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그리고 중기와 단기 매매 기법을 좀 더욱더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도 보도록 하죠. 마지막 문자는요, 0884님이 보내주신 문자고요. 고려아연 매수가 52만 3천원에 비중 20%입니다. 자꾸만 떨어지고 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고려 아연 보도록 하죠. 48만 4,500원입니다. 지금 손실폭이 좀 크신데. 자, 대표님, 고려아연, 어떻게 전단할 수 있을까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하지 마세요. 파생해서 주식 선물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고점이 52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52만 3천 원에 이렇게 최고점 매수하기도 힘들어요. 저한테 만약에 최고점을 찍어달라 해도 저는 이렇게 찍을 자신 없어요. 정말 50만 원대가 넘는 주식이 최고점 대비 2천 원 차이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차라리 그냥 진짜 주식 선물 하세요. 다만 본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을 때 반대로 매도해야죠. 그럼 아마 수익 많이 나실 겁니다. 왜?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점 매수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고점에서 매수를 또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차라리 파생 배우셔서 주식 선물에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매수하고 싶을 때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본전 매도, 재매수 또는 손절 10% 의견 주셨는데, 일단 투자자 성향에 맞는 그리고 또 투자 방법과 그리고 그런 패러다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천에게 물어봐 시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때로는 또 짧게, 때로는 또 더욱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대표님 정말 이 상담 고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너무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동안 시장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석 연휴 선물 드렸죠. 자, 적정 주가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뤄질 예정이고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공개가 되니까요. 저희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니까요. 그 안에 그동안 궁금하셨던 종목들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